더글로리 파트 2 티저 예고편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 숨겨진 의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카페 인류의 의미. 박연진과 문동은이 카페에서 대면을 하고 있습니다. 문동은이 박연진이 일하는 방송국에서 나오는 장면이 있는 것을 보니 회사 근처 카페 같습니다. 박연진과 문동은이 만나고 있는 장소는 PPL이겠지만 화면 가득히 카페 포스터를 보이게 해놓은 것을 보니 그 그림 안에도 의미를 심어놓지 않았을까요? 일리라는 브랜드는 매우 유명한 커피 브랜드입니다. 프란체스코 일리라는 창업자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영어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일리는 아프다는 뜻을 가진 일의 변형입니다. 유사어로는 evil, wrong, bad 등 악하고, 틀렸고, 나쁜 등 상당히 부정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청소년 등 젊은 층에게 쿨, 도프와 비슷한 뜻으로도 쓰인다고 하네요. 멋있다, 힙하다 그런 뜻으로요. 간지난다 라는 거죠.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혹은 환영받지 못했던 표현들이 시대에 따라 또는 보는 시각에 따라 새로운 힘을 가진 무엇인가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글로리의 주제와 연관을 하여 생각해보면 학폭같이 객관적으로 아주 나쁜 것이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으면서 가해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간지나는 행동으로 여겨지고 방관자들에게도 용인되고 있는 것을 빗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본인들이 한 범죄 행위를 SNS에 올려 자랑하는 사례도 종종 보이기도 하죠. 그런 행태를 최소 범죄 행위에 대해서만은 용인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제2의 박연진 같은 악마가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문동은이 박연진에게 건넨 서류는 2004년의 고대기 학폭을 이유로 문동은이 경찰에 신고했던 내용입니다. 사건 발생 날짜, 신고 날짜, 처리 날짜 모두 2004년 9월 2일이고 결과는 훈방 조치입니다. 문동은은 학폭을 당했을 때 박연진 무리에게 이거 범죄야 라고 분명히 말을 했었죠. 경찰서에 즉각 신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의사를 분명히 하고 빠른 대처를 했음에도 문동은을 보호해주는 곳은 없었네요. 훈방 조치라니요. 그것도 학폭을 사유로 처음 신고한 것도 아니잖아요. 다시 봐도 기가 막힙니다. 문동은이 느꼈을 그 억울함과 무력감을 어떻게 하나요? 신 서장이 힘을 썼겠지만 접수자인 경장 남현빈도 방관죄와 직무유기로 지금이라도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경찰서에서 지켜보며 묵인했던 모든 이들이 유죄입니다. 아직도 박연진은 당당히 비웃고 있죠. 용서? 누가 누구를? 이라고요. 박연진은 용서를 빌 생각은 물론 자신이 잘못했다는 인식조차 없었군요. 억울한 사람들이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라도 믿으며 삶을 지탱하고 있는 동안 몇백만 원짜리 토트백을 들고 다니며 없는 사람들은 괴롭혀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네요. 이 악마 같은 박연진을 이 사회가 낳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연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어쩌면 더 이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데기로 사람을 찢어도 훈방되고 끝이었잖아요. 윤소희를 죽였어도 의심조차 받지 않고 지나갔죠. 박연진은 남을 깔아뭉개고 사는 자신이 상당히 간지난다고 생각하고 만족하며 살았을 수 있겠네요. 세명씨의 의미. 2차로 공개된 포스터를 보면 문동은이 위에서 가해자 연대를 제압하는 모습입니다. 피해자 연대인 강현남에게는 따뜻한 시선이고 주여정에게는 애틋한 눈빛이 느껴집니다. 하도영과의 포스터에서는 쓰여있는 말처럼 아직 그 둘의 입장이 모호하네요. 전체적으로 문동은이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서 제압하거나 보살피는 느낌입니다. 꼭 천사의 나팔꽃처럼 신의 사자 같다고나 할까요? 세명시는 원래 문동은이 살던 곳이 아닙니다. 박연진 가족이 세명시에 이사하면서 문동은이 세명초의 발령을 받기 위해 노력한 것이고 주여정은 문동은을 따라간 것이죠. 파트 1 1화 첫 장면에서 안개가 자욱한 세명시로 문동은이 운전을 해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직까지 박연진의 체육관 같았던 세상에서 문동은의 체육관이 될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는 것이죠. 문동은도 처음엔 학폭에 대해 방관자였었죠. 그 다음은 피해자가 됐고 이제 가해자가 되려 합니다. 문동은은 방관자,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것이죠. 기독교에서 삼위일체가 있듯이 세명은 방관자, 피해자, 가해자가 일체된 문동은을 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동은은 세명시라는 세상에서 에덴 빌라에 살고 있는 신의 사자로 가해자들을 신 대신 벌하죠. 문동은도 가해자가 되기로 선택했지만 문동은의 복수는 정당방위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날뛰고 있는 오만한 박연진 무리들을 신이 벌하도록 허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불을 받으라. 이사라의 교회에 커다란 현수막이 2개가 걸려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왼쪽에는 성령과 불을 받으라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은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다음 11절에서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라고 나옵니다. 곧 가해자 연대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것이고 성령과 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동은이 아멘이라고 합니다. 아멘은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뜻이죠. 더 글로리에는 작품 전체적으로 불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박연진의 모든 악행을 뒤에서 커버해주는 신서장의 손에 라이터가 살짝 보입니다. 전기 계량기도 돌아가고 있고요. 겨울이니 전기장판에 선을 누전이 되도록 끊어놓고 문동은의 방에 화재가 나도록 설계할 것 같은데요. 그 대가는 박연진이 치르게 될 것 같습니다. 예솔이가 혹시 그 불의 희생양이 될지도 모른다고 지난 영상에서 예측했었는데 그 예측은 틀리기를 바랍니다. 문동은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고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안쪽을 찍고 있죠. 전문 기자들로는 보이지 않고 교회에 모여있던 신도들이 이사라의 추악한 정체를 발견하고 영상을 찍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손명호가 사라진 상태에서 약을 원활하게 공급받지 못했던 이사라가 스스로 약을 구하다가 문동은의 제보에 의해 함정 수사를 하고 있던 경찰에게 교회에서 잡히는 장면을 찍고 있는 것은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손명호의 태블릿. 손명호는 시에스타에서 박연진에게 살해되었고 그 상황을 녹음 또는 녹화하고 있었을 손명호의 핸드폰은 손명호의 아이패드와 연동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손명호의 핸드폰은 살해 현장에 있었던 박연진이 먼저 술로 부어 기능을 마비시킨 후에 처리했겠죠. 티저 영상에서 최혜정이 아이패드에서 잘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으려 애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본인 패드는 아니고 손명호의 것이겠죠. 소리를 들으려 노력하는 것을 보니 녹화가 정확히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재준은 데이터 복구 업체의 명함을 들고 있네요. 박연진이 처리한 손명호의 핸드폰을 우연히 전재준이 발견할 수도 있겠습니다. 익숙한 손명호의 핸드폰이 망가져 있는 것을 보고 데이터 복구를 시도하죠. 그 안에는 박연진이 손명호를 살해하는 것을 추측해야 할 영상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재준은 박연진을 보호하기 위해 그 사실을 박연진에게 확인합니다. 이것이 박연진이 전재준을 죽이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은 전재준뿐만이 아니죠. 최혜정이 사실을 알아내면서 일은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도영, 박연진, 최혜정, 이 사람 모두 어떤 영상을 보고 심하게 놀라거나 분노하거나 의미 있는 웃음을 짓기도 하는데요. 요즘은 비밀이 있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곳곳에 CCTV, 자동차의 블랙박스, 사람들마다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 등 숨어서 나쁜 짓 하기가 어려운 시대인 거죠. 더구나 발달된 인터넷 문화는 사실이든 거짓이든 소문이 퍼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글로리에 관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구독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